네, 최신 재테크 트렌드를 다루는 하우머니 시간입니다. 국민연금 고갈 얘기가 나오면서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네, 노후 대비도 하면서 투자와 보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전화 연결로 배웠던 김남호 재무설계사님 스튜디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네, 안녕하세요.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이렇게 또 실물을 뵙는 건 또 처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게 국민연금 얘기하다 보면은 네. 설계사님 저는 이 생각납니다. 저 어릴 때부터 석유가 앞으로 한 뭐 30년 후 뭐 몇십 년 후에 고갈된다. 저 그 고갈된다는 소리 들은 이상으로 살았거든요. 아, 네, 네. 고갈 안 돼요. 네. 이 국민연금 고갈된다는 소리 엄청 오래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얼추 뭐 이제 30년 뒤에 이제 고갈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행 연금 제도를 유지할 경우에 2041년도부터 적자로 전환이 될 예정이에요. 네. 다들 아시겠지만 연금으로 걷어들이는 세금보다 연금을 받는 분들이 갈수록 많아지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보험료를 납부해야 되는 젊은 세대들은 갈수록 줄어들고 줄고. 연금을 받는 네. 사람들만 많아지니까 당연히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55년이 되면 이런 연금 기금이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더 큰 문제점은 이런 고갈 시기가 갈수록 더 빨라지고 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즉 내 급여에서 빠져나가는 예. 보험료는 1998년 1차 연금 개혁 이후에 25년째 9%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것은 선진국 OECD 국가 평균인 18.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수준이고요. 네, 뭐 이러니까 연금 개혁해야 된다 논의가 있었는데 이게 뭐 하루 이틀 일도 아니었던 것 같고 사실 그럼 국민연금 자체 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얼마 전 그 기사에서 92년생부터는 국민연금을 한 푼도 못 받는다. 혹시 92년생이신가요? 아니. 저는 다 아니에요. 이런 내용의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요. 실제로 제가 20, 30대 직장인 분들을 상담을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그분들하고 노후 관련된 얘기를 하다 보면 그분들은 진짜 본인이 국민연금을 받을 걸로 기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지가 않아요. 네. 그만큼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국민연금에 대한 얘기는 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지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보험료를 받는 분들하고 보험료를 내시는 분들 간의 세대 갈등이 정치화 비화되면서 정치권이 그동안 소극적이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집권 여당과 정부는 이 문제가 정권 교체로까지 이어질 정도로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개혁의 고삐를 쉽게 당길 수 없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 대선 후보 토론 때는 누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더라도 국민연금 개혁을 하자 이런 네. 얘기도 후보자들끼리 했었고요. 그랬었죠. 그래서 실제 윤석열 정부에서도 국민연금 개혁은 3대 개혁 중에 하나일 정도로 아주 중요한 상황입니다. 네. 아니 이제 연금 특위 구성은 작년 7월에 이루어진 네, 거 맞습니다. 맞죠? 네, 네. 근데 요즘 뭐 뉴스를 보다 보면 이제 그 관련 뉴스는 잘 안 보이는데 어쨌거나 국회에서 논의는 계속 지금 되고 계속 있습니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개혁이 이루어진다는 일단 얘기죠? 아직 뭐 확정적인 네.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국민연금 개혁 1순위 과제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25년간 9%로 동결했던 보험료를 일단 인상하는 것 같습니다. 현행 9%의 보험료를 최대 15%까지 인상하는 게 목표인데요. 다만 이런 보험료율을 한 번에 올릴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좀 시간을 두면서 점진적으로 인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단순히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만으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진 않기 때문에 연금 수령 시기를 현재 만 65세에서 67세로 늦추자는 방안도 함께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니 뭐 지금 국민연금이 아니라 국민용돈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네. 실제 수령액이 너무 작으니까 뭐 이것만 믿고 있다고는 노후를 보장받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이제 개별적으로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연금 월 평균 수령액은 평균 60만 원도 채 안 되고 있다고 네,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 네, 그래서 100만 원 이상 연금을 받는 분들도 불과 10.1%에 예.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에만 기대하기는 노후가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퇴직연금도 많이들 맞아요. 얘기하시는데 네. 이쪽은 뭐 그럼 퇴직연금이면 또 든든해집니까 노후가? 네, 그러면 좋겠는데 네. 그래서 직장인이라면 국민연금과 별도로 보통 퇴직연금도 다들 갖고 가입하죠. 계실 텐데요. 예. 퇴직연금은 다들 들어보셨겠지만 DB형과 DC형으로 예. 나눠져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DB형은 보통 회사에서 알아서 적립을 해주기 때문에 뭐 원리금이 보통 보장이 되고요. DC형은 근로자가 직접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투자를 잘 해야 되는데 최근처럼
주식시장이 안 좋으면 수익률이 당연히 좋지 않겠죠. 그래서 실제로 2022년 4분기 말 기준 1년 평균 수익률을 보면 마이너스 5.93%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하하, 예. 그리고 원리금 보장형인 DB형도 연평균 수익률이 2%를 채 넘기기가 쉽지 않다고 해요. 지금 시중은행 금리보다 낮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DB형도 문제고 DC형도 문제가 네.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런 퇴직연금을 연금 형태로 받지 않고 보통 퇴직 후에 일시금으로 그렇죠. 다들 찾아서 쓰는 비율이 예. 66%에 달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노후 대비로는 조금 부족한 상황이네요. 뭐 이렇다 보니까 마지막 고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개인연금까지도 고려를 네, 한단 맞습니다. 말이죠. 개인연금은 상황이 어떤가요? 일단 그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상황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좋지 않기 때문에 네. 추가로 또 개인연금을 많이들 준비를 하시죠. 네. 그리고 개인연금도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요. 일단 세금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세제 적경연금과 세제 비적경연금 이 두 네.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제 적경연금은 흔히 직장인 분들이 연말정산 때 세금을 한급을 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세액공제연금이라고 그렇죠. 생각을 예.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제 비적경연금은 연말정산 때 세금을 돌려주지는 않지만 내가 나중에 노후에 연금으로 받을 때는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비과세로요? 비과세연금을 예. 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제 적경연금 같은 경우에는 연말정산 때는 세금을 돌려받는 대신 노후에는 연금으로 받을 때 오히려 연금 소득세를 또 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개인연금들도 대부분 공시 이율로 운영하는 상품들이 많기 때문에 예. 개인연금 또한 수익률이 굉장히 저조한 상황입니다. 우리 또 설계사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뭐 걱정스럽기도 하고 네. 다소 좀 뭐랄까요, 좀 울분이 생긴다 할까? 막 그런 이래서 생- 다들 주식하시나 봐요. 아, 네, 맞습니다. 그런가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살짝 또 앞에 말이 붙습니다. 변액연금. 네, 네, 네. 변액연금. 뭐 어떻게 되길래 변액자가 붙습니까? 한마디로 그 네. 액수가 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액수가요? 네, 받는 수령은? 네, 맞습니다. 보통 이제 정통적인 그 보험 상품들은 은행 적금처럼 이자율에 따라서 그걸 공시 이율이라고 말하는데요. 네. 공시 이율에 따라서 바뀌는데 공시 이율도 갈수록 저금리가 되니까 계속해서 낮춰졌어요. 예. 네. 그래서 투자형 상품을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투자형 상품을 변액 보험이라고 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네. 펀드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변액 연금 또한 내 투자 성과에 따라서 받는 연금액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펀드랑은 좀 다른 거잖아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일단 펀드랑 변액연금 둘 다 투자형 상품이라는 것은 동일한데요. 네네. 수수료 사업비 차이가 좀 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펀드는 보통 1년에 2에서 2.5% 내외 사업비를 뗀다고 야, 생각을 예, 예. 하시면 운용 되시고, 수수료요. 네 예. 맞습니다. 변액연금은 내가 납입하는 보험료의 약 10% 전후로 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0%나 떼요? 네 맞습니다. 그럼 펀드보다 약 4배 정도 더 많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투자는 잘해 줍니까? 네, 그거는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네. 근데 대신 변액연금은 보험료를 다 납입을 하시면 예. 그 이후에는 사업비가 거의 붙지가 않아요. 그래서 장기로 갈수록 펀드보다는 변액연금이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장기로 있고요. 갈수록. 예. 그래서 나의 투자 기간에 따라서 펀드를 하실지 변액연금을 선택을 하실지 잘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요. 제가 지금 뭐 쉽게 말씀드리면 10년 이내는 펀드, 네. 그리고 10년 이상 나의 노후를 위한 상품은 변액연금이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예, 좀 장단점을 정확하게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펀드랑 네. 변액연금보험이요. 변액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혹시나 수익률이 좋지 않아도 노후에 연금으로 받았을 때는 원금 이상 보장을 받는 기능이 있어요. 아무래도 보험회사에서 그래요? 판매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펀드는 그런 기능이 보통 없죠. 저 원금 보장이 아니죠.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연금 수령 방식 중에서 종신형 연금이라고 이걸 선택을 하게 되면 네. 일정한 금액을 내가 살아있는 동안 평생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거는 네, 오래 살수록 유리하네요. 네, 맞습니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죠. 네. 평생 네. 주는 거니까.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변액연금은 이 안에 다양한 펀드를 갖고 있어요. 주식형 그렇죠. 펀드, 채권형 펀드. 예. 이거를 내가 섞어서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보통 1년에 4회 정도는 무료로 이 펀드 변경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 채권형 비중을 늘리고 주식시장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 주식 비중을 늘리는 등 펀드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내 수익률 관리가 가능한 장점이 있고 그리고 일정 요건만 채우면 비과세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것도 변액연금의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조금 우리 김남우 설계사님 설명 듣다가 조금 이렇게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한데 아니 근데 이거 변액연금 보험 이거 좀
말이 많았어요. 말이 이게 엄청 많죠. 네. 한 10년 넘게 들고 투자했는데도 네. 맞아요. 뭐 손실이 났네. 네, 맞습니다. 이거는 또 어떤 경우입니까? 저도 이제 상담을 하다 네. 보면 네. 변액연금을 가입했다가 손실 본 분들이 굉장히 예. 많아요. 예. 이익을 보신 분들보다는. 변액보험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설계사들도 거기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았고 결국에는 이 펀드가 수익이 나야 되는데 펀드에 대한 구성도 좋지가 않았던 것이 네네.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변액연금은 보통 원금 손실에 분노한 가입자로부터 많은 민원에 시달린 상품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변액연금은 가입하지 말아야 될 보험 상품 중에 대표적인 상품으로도 많이 얘기가 나왔고요. 글쎄, 예. 저 예전에 근데 가입했다가 해지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손해 보시고 예, 해지를 예, 하신 맞아요. 거죠. 예. 요즘에는 근데 일정한 조건만 갖추면 어느 정도 수익률을 보증해주는 아. 변액연금 상품들도 많이 출시가 되고 네네. 있기 때문에 잘 유지를 하셔서 연금으로 받으시면 일정한 금액을 내 노후에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러면 저 뭡니까? 아니 항상 모든 그 금융상품 광고 이렇게 나오고 나서 끝에 깨알 같은 글씨 화면에 맞습니다. 나오면서 빠른 네네. 목소리로 뭐 원금 보장이 안 되고 어쩌도 뭐 이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도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근데 네, 요즘 나오는 그 변액연금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률에 상관없이 최저 수익률을 보정해주는 최저 수익률은 상품들이 보장해 준다. 네, 맞습니다. 물론 조건은 충족을 해야 되겠죠. 네네. 뭐 공짜로 해주진 않고. 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5%를 최저 보증해주는 연금 상품들이 있었고요. 예. 올해 들어서는 최대 연단위 7%를 7%. 보장해주는 변액연금 상품들도 출시가 되었어요. 예. 그래서 내가 아무리 투자를 해도 수익률이 좋지 않아도 매년 7%를 보장을 해준다면 굉장히 좀 마음 편하게 투자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 이런 연금 상품을 준비하시면 향후 금리가 다시 떨어지거나 주식 시장이 좋지가 않더라도 이미 내가 가입한 상품 안에서는 최저 보증 수익률을 네. 계속해서 보장을 받기 때문에 예. 나중에 노후에 얼마 정도 연금을 받는지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최근에 이게 가입한 분 아니고 그 이전에 가입한 분들도 이 최저 수익률을 보장받을 수 있는 뭐 제도가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없습니다. 네. 내가 가입한 네. 상품이 아. 최저 보증을 해주냐 안 해주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쪽으로 최저 수익률 보장해 주는 쪽으로 갈아타려면 또 해지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뭐든지 해지하면 또 또 손해를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뭐 무조건 최저 보증이 좋지는 않기 때문에 네. 내가 갖고 있는 변액 상품과 잘 비교해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는 가입도 좀 신중하게 해야 되고 해지 자체도 조금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리는데 어떨까요? 해지 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 보통은 이제 최저 보증을 해주는 조건이 나중에 노후에 연금으로 받았을 때만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아, 내가 중간에 예를 들어서 연금으로 받지 않고 해지를 한다. 네. 그럼 최저 보증을 안 해줍니다. 네. 그때는 내 투자 실적에 따라서 해지환급금을 지급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잘 확인을 해주셔야 되시고요.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만약에 최저 보증 해주니까 뭐 많이 내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는 내가 끝까지 정말 납입하실 계속해서 보험료만 납입을 하셔서 끝까지 유지를 하셔서 연금으로 받으셔야지만 그 혜택을 얻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아니 이건 좀 현실적인 궁금증인데 이 연금 받기 전에 이렇게 그 수혜자가 사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만약에 이제 뭐 네. 상품에 따라서 예. 조금은 차이가 있겠지만 연금 상품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 연금을 받기 전에 사망한다거나 예. 아니면 연금 얼마 안 받고 사망하실 수가 네,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래도 최소한 내 원금 정도는 받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상속인한테 간다는 네, 맞습니다. 네, 보면 네. 되나요? 최소한. 네. 최소한. 네. 뭐 지금 예를 들어보니까 장점도 좀 많아 보이긴 하지만은 또 유의할 점이 분명 있을 것 같은데 네. 유의할 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짚어주세요. 가장 크게 유의할 점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에 해지하시면 네. 이런 조건들이 충족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꼭 노후에 연금으로 받으셔야지만 최저 보증 이율을 내가 갖고 갈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최저 보증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가장 좋은 상품인 것 같진 않아요. 아. 여러 가지 좀 장단점이 있겠죠. 예.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변액연금이 최저 보증이 안 된다고 해서 무조건 해지하는 거는 저도 별로 추천드리진 않고요. 최저 보증을 해주는 만큼 그만큼 기대 수익률은 높지 않을 수가 있어요. 수 있죠. 예, 어느 정도 보험회사도 리스크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좀 네.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는 상품이어서 예. 좀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